안에 단어 넣어보기입니다. 이 시조인데요. 그 새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그 두 수로 이루어진 시조예요. 악다분이 소용돌이 뭉쳐 박힌 산으로. 악다분이는 길을 쓰고 그 욕을 하는 거를 악다분이 쓴다고 그래요. 소용돌이는 서로 엉켜서 소란스러운 상태예요. 악다분이 소용돌이 뭉쳐 박힌 산으로. 이 막 새들이 이새 저새 울으니까 지금 막 혼란스러운 거예요. 한 새만 울으면 혼란스럽지 않은데. 노래를 물고서 날아가는 새가 한 마리. 그 피 달구는 화로. 아무도 모른다. 새를 화로라고 했어. 화로. 화로는 숯불을 담는 그릇이잖아요. 제가 언젠가도 제가 그 퀴즈를 한번 내는 일이 있는데, 참새 체온이 얼마나 될까요? 참새 체온. 새는요, 사람보다 높습니다. 온도가. 높아야 이제 부력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푸드고 작은 새일수록 포로롱 그러니까 이렇게 막 날갯짓을 해가지고 그런 새일수록 온도가 높습니다. 근데 참새는 보통 41도에서 43도 정도 가요.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그 사람이 맥박수가 빠른 사람이 오래 사느냐, 맥박수가 느린 사람이 오래 사느냐 하면요. 맥박수가 느린 사람이 오래 산대요. 네. 그러니까 걱정하실 거 없어요. 네. 거북이도 맥박수가 굉장히 느리답니다. 네. 물론 새도 그 기러기나 이제 이런 독수리나 이런 것들은 맥박수가 느리대요. 참새나 이제 휘파람새 같이 이런 것은 한 자리에 앉아갖고 헬리콥터처럼 올라가잖아요. 그럴 때 굉장히 많은 맥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몸이 화로가 돼갖고 달궈져야 이게 부력을 얻는답니다. 예.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분은 맥박이 느려. 우리 사람은 80에서 90회잖아요. 1분에. 나는 맥박이 느리다. 이러면 나 걱정이다 하실 거 없어요. 굉장히 다른 사람보다 오래 살 수 있는 확률이 높답니다. 네, 넘기겠습니다. 제 삶의 뼛속 깊이 새기며 칠흑 어두운 복판에서 산화하는 순간까지, 산화하는입니다. 이게 답은 산화하는 순간까지. 그 산화한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어떤 전쟁터에 나가서 목숨을 산화했다. 꽃처럼 져버렸다 그 말이에요. 네. 스스로 뇌관이 되어 날아가는 새가 한 마리 그랬어요. 뇌관. 민감하고 위험한 일을 비유적으로 말하는 것을 뇌관이라고 하잖아요. 뇌관. 언제 터질지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무난하게 지금 잘 써진 두수 시조를 봤습니다. 이번에는요. 주어진 행으로 시 재구성하기입니다. 제목은 마디풀이에요. 마디풀. 우리 흔히 마디풀 이게 밭에나 밭두렁 같은 데 보면 마디풀 많이 납니다. 조그만해요. 마디풀과에 속하는 한해살이 풀이에요. 한해살이 풀인데 6, 7월에 홍자색 꽃이 조그만하게 쌀보다 훨씬 적어요. 한 4분의 1 정도? 조그만하게 핍니다. 그래서 마디로 이렇게 이루어져서 가고 있어요. 이걸 자세히 봐야 돼요. 그래서 한번 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기도와 어떤 간절함이 꽃심지를 들어 올렸는지. 꽃을 피우는 것은요. 어떤 기도와 간절함이 있어야 꽃을 피우는 거예요. 간절함, 매우 지성스럽고 절실하다. 꽃심지. 우리가 그 꽃심지, 이게 그 불심지라고 하죠. 불심지. 예. 불심지는 나쁜 말로 얘기하면요. 분하거나 흥분하여서 마음, 감정이 드센 사람으로 불심지가 드세다 그렇게 말하고요. 눈심지. 성이 나거나 바짝 긴장한 것을 눈심지라고 해요. 눈심지. 그 다음에 불뚝심지라는 말이 있거든요. 불뚝심지.
갑자기 성질을 버럭버럭 내는 사람들을 불뚝심지를 가지고 있다고 그런 얘기하니까 알아두시면 괜찮겠습니다. 젖은 땅에 내려선 꽃그늘도 굽이치는 강물처럼 추원을 흐르고 싶었을 거야. 이거는 이제 진짜 이게 좀 너무 이제 좀 말을 크게 했는데요. 이거 꽃그늘도 없어요. 마디 그냥 아래 땅에 딱 붙어서 가요. 그냥. 근데 이제 제가 그 글을 쓸 때는 그 비유가 오고 난 다음에 그 젖은 땅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젖은 땅을 굽이치는 강물이라고 했고 초원을 흐르고 싶었을 거야. 이 마디풀이요, 마디게 자라요. 저 초원을, 나도 초원에서 그냥 마음껏 우리가 말하는 뭐 토끼풀처럼 다른 풀처럼 마음대로 초원을 막 누비면서 이게 자라고 싶은데 못 가고 있는 겁니다. 짙은 속눈썹 깜빡이며 답은 4231입니다. 다독인 발자국마다 살살 두드려서 누르는 거 다독인다고 하죠. 다독인 발자국마다 만날 수 없는 이편과 저편 사이 반듯하게 가교를 놓고자 했으니 질주 시간 밖에서 이거는 빨리 못 가요. 마디를 지어서 하나씩 또 나온 다음에 또 하나씩 나가니까 질주 빠르게 가는 걸 질주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질주 시간 밖, 질주 밖이면 느리게 간다는 얘기예요. 느리게 간다는 얘기입니다. 완성되는 선계, 신선히 사는 곳, 촘촘하게 생을 잇는다. 이랬습니다. 마디풀을 봤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 꽃 쓸 때 예를 들면 이 많은 그 관찰이 필요해요. 꽃을 쓸 때는 관찰을 하되 그대로 쓰면 좀 시적인 맛이 없으니까 약간의 은유를 넣어서 이렇게 쓰면 꽃씨는 참 잘 써진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첨삭학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미, 지금, 아직이네요. 이미는 일정한 시간보다 일단 지나가 버린 거죠. 이미.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바로 가장 소중한 금은 지금이라고 하잖아요. 그 금. 아직. 일정한 때가 아직 되지 못한 것. 그러니까 지나간 것과 현재와 미래를 좀 시적으로 푸는 겁니다. 본문 보겠습니다. 오늘은 입을 다물고 계세요. 뭐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하여튼 입을 다물고 계시래요. 우리는 새로운 평안을 원해요. 땅에 떨어진 낙엽보다 이거는 하찮은 거죠. 낙엽이 땅에 떨어졌으면 조금 더 우수한 평안 말이에요. 뭐 잘못된 데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평안이라는 말은 걱정이나 탈이 없는 것, 이걸 평안이라고 그러죠. 안녕이라는 말은 아무 탈 없이 편안한 것을 안녕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평강이 있어요. 평강. 걱정이나 탈이 없는 것. 이걸 평강이라고 그럽니다. 단어를 제가 이렇게 자주 이렇게 상세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글을 잘 쓰기 위해서는요, 느낌과 감성이 기본이고요. 그 위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단어가 있어야 돼요. 이 단어를 정확하게 알므로써 글이 잘 써진다는 건 제가 체득한 겁니다. 단어를 모르고서야 글을 쓸 수가 없어요. 단어를 알되 정확하게 알아야 이 좋은 생명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처음에 이제 강의할 때 자주 하니까 어떤 선생님께서 왜 이렇게 단어를 상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하는데 그분은 시 쓰는 기본이 안 돼 있는 사람입니다. 시 쓰는 기본은요, 단어예요. 단어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앞으로 모르는 단어 있으면 한시 찾아보고 사전 찾아보고 그걸 정확하게 바르게 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수시로 관여되는 것들과 파괴되는 생각들. 새가 아니어도, 이거는 아니어도를 가운데 줄을 긋고요. 새가 아닌입니다. 아닌. 구름이 하늘에 떠있듯. 새가 아닌 구름이 하늘에 떠있듯. 꽃은 땅 위로 꽃대를 올려요. 무지개를 흠모하지만 위험한 꿈은 싫어요. 어제를 고독한 고아로 만들고, 이게 고아를 가운데 줄을 긋습니다. 어제를
고독한 날로 만들고 이 허물수만 있다면 오늘을 허물어 버리세요. 여기서 허물수만을 가운데 줄을 긋고요. 할 수만 있다면 오늘을 허물어 버리세요. 그리고 후련하게 멀리 던져 버리세요. 이 일을 내일이 알지 못하도록 시침이 뚝 빼어요. 대책 없는 내일이란 말이 진절머리 나죠. 이미와 지금 여기에 사이에요. 사이에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여기까지를 가운데 줄 긋고요. 이미와 지금 사이의 폐쇄적 간격이 존재해요. 썩은 막대기로 희망을 세우는 것처럼 내일이 있는 한 당신은 오늘은 나약하고 아직이란 말은 절망적으로 멀게 느껴져요. 어제와 오늘의 내통이 당신을 움직여요. 희망은 세상을 번쩍 들었다 놓는 태양이 아닙니다. 땅에 떨어져 젖은 낙엽처럼 당신이 불러도 가만히 있는 자세예요. 있는 자세요를 가운데 줄 긋고요. 당신이 불러도 가만히 자세를 취해봐요. 강요당한 포기가 있었는지 기억해 보아요. 비극을 견딘 것 이외에를 가운데 줄 긋고요. 비극을 견딜 만큼의 평안함이 있었던가요? 상처를 가운데 줄 긋고요. 지금을 앞세우고 내일로 가야 한다면 오늘은 입을 다물고 계세요. 이제 이미 지금 아직을 읽어봤는데요. 이거를 상세하게 알려고 하지 말고요. 느낌으로만 받아주면 좋습니다. 왜 이 뜻을 이렇게 썼을까? 이제 하나하나 이제 따지고 보면은 이제 가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가독이 안 되면은 그냥 그 느낌으로만 그냥 받아주세요. 이 시라는 것은 가독을 위해서만 있는 건 아니에요. 느낌이나 감성으로 이루어졌다고 했잖아요. 어떤 느낌이 가지고 있는가, 어떤 감성이 나한테 전달되어 오는가, 이 전체적인 뭉뚱그려서 이렇게 받아만 들어도 시는 어느 정도 이렇게 읽을 수는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는 몇 번 읽어봐야 돼요. 애매모호하게 써진 겁니다. 애매모호해요. 자, 이번에는요, 부분 감상입니다. 나무의 문이에요. 문을 세웠더니 바깥이 들어와 빈 방이 되었대요. 문을 세우지 않으면 방은 안 되죠? 네. 문을 세웠더니 저 바깥이 들어와서 빈 방이 되어버렸대요. 문을 안 세우면 방 없습니다. 바람의 어느 층이 키운 나무들은 흰 연기를 품고 있다. 여기서 이게 뭐냐면 바람의 어느 층이 키운 나무들은 흰 연기를 품고 있잖아요. 지금 그 나뭇가지를 놓고 지금 불을 떼고 있는 겁니다. 빈 방에다가. 그 흰 연기를 지금 품고 있으니까요. 어제는 나무 안쪽이 자라고 오늘 나무 바깥이 자랐다. 어제는요, 나무 안쪽이 자랐어요. 왜? 바깥을 이렇게 문을 세웠더니 바깥이 들어가가지고 자라고, 또 오늘 나무 바깥이 자란대요. 나무는 어디가 문일까? 나무는 어디가 문이겠습니까, 진짜로? 나무 문 있죠? 나무 잎은 어디겠습니까? 나무의 문은 이파리죠. 이파리. 나무 이파리가 나무의 문입니다. 자, 그러면은 나무 잎은 어디예요? 나무의 항문은 어디예요? 이파리 이면입니다. 이파리 그 뒷면, 겉면 말고요. 그래서 그 나무의 잎과 배설기관도 다 이파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나무의 문 아주 멋있습니다. 문을 세웠더니 바깥이 들어와 빈방이 되었대요. 이런 구절 정도는 정말 써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법원이라는 그 부분 감상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침마다 쥐가 죽던 시절이었다.
저 어렸을 때도 맨 쥐약 나가지고 쥐가 여기서 비틀거리고 죽고 참 많이 그랬어요. 그걸 또 저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제 초등학교 다닐 때 쥐꼬리도 가져오겠습니다. 쥐꼬리. 어떻게 쥐꼬리를 가져오라고 그러는지 참 지금 생각해도 참 그런 우리나라 정책이 있었어요. 어린 아이들한테 쥐꼬리를 가져오라고 했어요. 저도 갖다 줬습니다. 아침마다 쥐가 죽던 시절이었다. 할머니는 밤새 놓은 쥐덫을 양동이에 빠뜨렸다. 지금 쥐덫을 놨는데 옛날에 그 쥐덫 있잖아요. 너무 안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 삼촌들이 그 쥐덫 또 이렇게 그어가지고 또 지키고 그랬어요. 패대기 쳐가지고. 안 죽은 것을 이 할머니는 어떻게 죽였냐. 물을 들은 양동에다 그 쥐덫을 넣어버린 거예요. 이제 익사시키는 거죠. 재밌습니다. 이 보면은. 그것이 죽을 때까지. 쥐가 죽을 때까지 할머니는 흔들리는 물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쥐가 물을 먹고 안 죽으려고 포닥거리니까 흔들리는 물을 바라봤죠. 물이 안 흔들리면 어떻게 됐어요? 쥐가 죽은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지으면 저곳으로 가야 한다고. 법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할머니는 지금 살생을 했어요. 그 죄를 지금 지어서 법원으로 가야 되죠. 언덕 위의입니다. 이 오타 나왔네. 위의. 의가 아니고 위의. 언덕 위의 법원을 가리키며 할머니가 말할 때마다 그게 대체 뭐냐고 묻고 싶었대요. 할머니는 맨날 그거 죽이면서 법원도 안 나가고 쥐 집은 저거 가야 한다는데 쥐 죽인 것도 죄가 아니냐 물어보고 싶었다는 겁니다. 참 재밌어요. 또 재밌는 그 부분 감상이 또 하나 있어요. 개끈입니다. 개끈. 멍멍하고 밥이 다가갈 때쯤 개의 절반이 꿀이라는 것을 처음 알았다. 개의 절반이 진짜 꿀이에요. 개꿀이 상당히 깁니다. 이게. 개의 표현은 멍멍하고 꿀이잖아요. 네, 꼬리를 흔드는 것이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하는 건데요. 마당의 절반쯤 희망에 묶여 있다는 것을 알았대요. 참 멋지게 쓴 것 같아요. 이렇게 묶어놨는데 개끈이 상당히 길은가 봐요. 아니면 마당이 좁거나요. 마당이 좁거나 개끈이 길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요. 그 개끈이 이제 상당히 길어서 그 마당의 절반쯤에 희망이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지금 이제 아파트에서 이제 강아지들 이제 많이 키우잖아요. 근데 이제 키우는 건 좋은데 너무 시끄러워서 죽겠어요, 저도. 이 개가 이게 새벽에 이게 막 물으면요. 잠이 그냥 탁 깨버려요. 소리 지를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건 좀 조심해 줬으면 좋겠고요. 요즘 이게 시골 가면은 담장을 잘 이렇게 해가지고 개가 마음껏 놀 수 있도록 하신 그런 집을 보면 참 좋아 보이더라고요. 반려견도 저렇게는 키워야 된다는 거고. 또 어떤 제가 잘 가는 카센터가 있는데요. 그 카센터는 그 길이 길어요. 그리고 이제 시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 와이어죠. 철사줄을 쭉 해놓고 개가 저기서 저기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어요. 이렇게 왔다 갔다. 그것도 참 지혜롭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굳이 막 가둬놓고 키우는 것은 조금 그래요. 반려견이 요즘 뭐 사람 숫자만큼 된다 보니까 이제 제가 뭐라고는 못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좀 그런 밤에 짖고 오는 그런 에티켓은 조금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오늘은요, 과거를 거슬러 올라가면 그곳에 반드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인간의 유구함도 또 볼 수 있었습니다. 시인의 시적 사유가 발화되는 곳에는 어김없이 사람이 있었습니다. 시인은 어느 막다른 곳에 있을지라도 자아를 구원하고 시간을 구원하려고 애씁니다. 일상에서 건져 올린 다양한 시들을 통해서 건전한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요,
시는 언어로 만든 생명체이다. 억지로 문장을 꼬고 비틀지 말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이 시간까지요. 정말 모두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만 마칠게요.